자식의 결혼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또 마지막 숙제라고들 하잖아요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바로 그 마지막 숙제를 끝내고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, 그녀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.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죠. 자식이 결혼하는 것만큼 가슴 벅차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쓰이는 일이 또 있을까요? 내 품 안의 자식이 이제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겠다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잖아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혜숙 씨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4살의 정혜숙 씨입니다.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민석이가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그날, 혜숙 씨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느꼈대요. 이 완벽한 행복의 정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네,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해 보였던 그날, 성견례 자리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혜숙 씨의 마음을 그렇게나 안심시켰던 그 예비 며느리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아들 민석이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 수진 씨는요,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신부감이었어요.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좋은 대학을 나왔죠.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. 근데 무엇보다 혜숙 씨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어른들 앞에서 어찌나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던지, 아, 우리 아들 정말 복 받았구나. 하나뿐인 아들의 짝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. 상견례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숙 씨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. 아들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구나 하고요. 부모로서 가장 큰 마지막 숙제를 아주 훌륭하게 마쳤다는 안도감과 충만함에 마음이 가득 찼죠.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. 이 완벽했던 행복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른 사이 정말 불과 10분 만에 와장창 깨져버리고 맙니다. 아들이 화장실에 가면서 차에 깜빡 두고 내린 휴대폰, 그 작은 기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. 자, 지금부터가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. 아들의 휴대폰에서 혜숙 씨가 마주하게 된 그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그때였어요. 아들 휴대폰 화면에 불이 탁 켜지면서 메시지 하나가 뜨더래요. 보낸 사람은 예비 며느리 수진 씨. 긴 문자였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혜숙 씨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. 늙은이들은 그냥 숲에 버리고 온다는 생각으로 멀리해야 우리가 편해. 세상에. 방금 전까지 자기 손을 꼭 잡고 딸처럼 자라겠다며 웃던 바로 그 예비 며느리가 보낸 말이었습니다.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 속에서도 혜숙 씨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.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의 휴대폰 화면을 찍는 거였어요. 이 끔찍한 진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. 이 일을 겪고 나서 혜숙 씨는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알아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. 바로 자식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배우자에게서 나타나는 징후들이었죠. 지금부터 그 특징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결혼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.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.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. 네,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보다 경제적인 걸 먼저,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아파트 명의부터 이전해 주세요라던가 부모님의 재산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결혼의 조건으로 떡하니 내세우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경고 신호는요, 훨씬 더 교묘하게 나타납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 자체를 파괴하려는 아주 무서운 행동이에요.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고립시키는 겁니다. 시댁이나 처가를 계속해서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배우자를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.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버려 라는 무서운 속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
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후입니다. 이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어요.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 거죠. 어른들 앞에서는 세상 다시 없을 천사처럼 굴지면 자기 배우자한테나 혹은 식당 종업원처럼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무례하고 까다로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.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.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혜숙 씨,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.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. 그녀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처음 아들 민석 씨는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현실을 부정했대요. 아마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겠죠. 그때 혜숙 씨가 아들에게 그 증거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엄마랑은 연을 끊는 거다. 난 오늘부터 너한테 죽은 사람이야.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. 부모 버리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너 역시 버릴 것이다.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.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였죠. 혜숙 씨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첫째, 감정적으로 소리치고 싸우는 대신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. 둘째, 이미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을 자녀가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만약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결혼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 지원을 끊어서라도 강제로 멈춰 세우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혜숙 씨의 이 단호한 결단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?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선택의 끝에서 이 가족은 무엇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? 결국 그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. 수진 씨가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죠. 물론 당장은 모두에게 큰 상처였을 겁니다. 하지만 더 큰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.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당시에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던 아들 민석 씨가 이제야 엄마에게 진심을 털어놓습니다. 엄마, 그때 저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은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한마디에 혜숙 씨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그 힘든 결단은 비로소 전부 보상받았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. 만약 내 자식이 눈앞에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꽃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식의 원망을 전부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막아서는 악역이 될 용기가 있으신가요? 겉모습에 속아서 평생을 후회할 선택을 하려는 자녀를 위해 때로는 이렇게 독한 부모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.